새벽 2시 반. 드넓은 바다에서 이정표가 되어줄 부표와 함께 힘찬 항해가 시작된다. 배 안에서 모든 퀴를 쥐고 있는 선장의 고심도 깊어진다. 가자미는 물속 상황을 알려주는 어군 탐지기가 있어도 무용지물일 때가 많다. 가자미 기록은 표가 안 나도 청어 기록, 도루묵 기록 이런 거는 표가 나요. 이제 저질에 딱 엎드려 있기 때문에 다 보이고 청어나 도루묵이나 이런 거랑 뜬고기 때문에 그 저질층이 보여요. 어군 탐지기는 움직이는 생물을 점 단위로 표시하기 때문에 바닥에 배를 깔고 누운 가자미는 잡아내지 못한다. 대신 선장은 동물성 플랑크톤 같은 먹이를 보고 가자미 포인트를 유추해낸다. 출항한 지 1시간째. 선장의 눈빛이 어군 탐지기에 고정된다. 선장은 지체 없이 곧바로 선원들에게 신호를 보낸다. 좁은 배 안에서 선원들의 움직임은 일사불란하다. 왜 이리 바쁘세요? 아니 도망하려고 준비해야지. 통화하려고? 거대한 밧줄과 그물까지 모든 준비는 끝났다. 통화하기 전에 이제 어떠세요? 기분이 뭐 다른 기분이 있겠어. 내가 고기 많이 드는 그거밖에 없지. 나오면 고생이다 이거. 고생을 할 바에는 고기 많이 잡는 게 낫지. 아무래서 바다에 나오면 고기 볼 때가 가장 반가운 게 모든 어부의 마음이다. 드디어 어구를 물속에 집어넣는 투망이 시작됐다. 밖에 나가 있는 왜요? 투망이 다 끝날 때까지는 긴장에 끈을 놓을 수가 없다. 자칫 로프에 발이 걸려서 바다에 빠질 수도 있다. 길이가 얼마나 돼요? 1km 더 되죠. 왜 이렇게 길게 내려가요? 이게 원형 사각틀로 만들어 짜야 되니까 한쪽에 보통 한 1,500m. 가자미 잡이는 1km가 넘는 대형 어구를 넣었다 빼는 고된 작업이다. 로프를 먼저 바다로 내보내고 다음은 80m에 달하는 그물 차례다. (20분) 후 투망 작업이 완료됐다. 이제 가자미가 들 때까지 1시간여를 기다린다. 선장은 이 순간도 그냥 넘기지 않는다. 이렇게 30년이 쌓인 기록은 그의 전 재산이다. 기록을 남겨놔야 되지만 또 내년에도 그거 할 수 있잖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바다 깊은 곳. 캄캄한 바다 속에서
펄떡이는 희망을 만날 수 있다면 그저 고생만은 아닐 것이다. 이제 시간이 됐다. 이렇게 힘차게 내리쳐야 배의 앞부분인 선수로 로프를 감을 수 있다. 로프를 끌어올리는 양만기는 배 양쪽에 2개. 이때 엉키지 않도록 일일이 감아주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이 작업은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다. 양만기가 감아올린 로프는 다음 투망을 위해서 동시에 정리한다. 배 안에서는 질서가 중요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80m의 대형 그물이 올라올 차례.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시간이다. 이때도 그물이 뒤엉키지 않도록 일일이 묶어준다. 와이어가 힘껏 그물을 들어올리자 마침내 바다 저 밑바닥에 다녀온 그물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갈매기 떼가 시야를 가릴 정도로 몰려든다. 머리까지 있다. 1분 1초가 애타는 상황. 첫 그물이 무사히 갑판 위로 올라왔다. 그물은 토해내듯 벌떡이는 고깃대를 안겨준다. 납작한 모양으로 씹는 감촉이 좋은 동해안의 별미 가자미다. 이게 기름 가자미입니다. 나 들어. 특히 기름 가자미는 300m 이상 깊은 수심에 산다.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다고 많이 모아겠는데. 깊은 곳에 살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끈거리는 체액을 분비하는데 그래서 기름 가자미란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첫 수확의 감회를 느낄 새도 없이 다음 조업을 준비한다. 고기 정리 안 하고 왜 어구 먼저 정리하는 거예요? 투망 준비가 먼저예요. 왜요? 그래야 투망을 먼저 해야 고기 그건 나중에 해도 되지만 이게 좀 준비가 아니면 투망이 안 되잖아. 육지와 달리 바다에서 보내는 시간은 늘 이렇게 숨가쁘다. 시작과 끝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된다. 언제나 어부의 로망은 조기만선이다. 시작이네요. 감기 걸리지. 그 꿈을 부표와 함께 바다에 던진다. 이렇게 바다에 어구를 마르모꼴 모양으로 펼친 뒤 그물을 끌어올리는 방식을 저인망어법이라고 한다. 바다 밑바닥에 사는 기름 가자미는 낚시로는 잡을 수 없다. 배 안에 육지의 어시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어부의 작업은 고기를 잡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수백 마리의 고기를 종류와 크기대로 선별하는 것도 이들의 일이다.
양방을 해야 될까요? 또 고기 또 올라오면 병기지. 바닥이 다 드러날 때까지 허리 한번 펴지 못한다. 신선도가 생명인 만큼 촌각을 다퉈야 하는 일. 한 시간 만에 겨우 허리를 편다. 힘 안 드세요? 힘들다 생각하면 더 힘들어지는 법이다. 선별 뒤 바로 이어지는 세척 작업. 진액을 빼주면 선도가 더 오래 유지된다. 어부의 손을 거쳐 뼈가 다 비칠 정도로 투명해진 기름가자미. 뼈가 연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물가자미로도 불린다. 특히 뼈채 먹을 수 있어서 칼슘이 풍부하고 비타민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 잡는 것보다 선별하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아직 뭐 걸릴 줄 모르는 사람도 있다. 50톤 어선의 선원은 모두 8명. 4명은 베트남과 중국에서 온 선원들이다. 간이 작업대를 열면 창고가 나온다. 첫 조업으로 얻은 기름 가자미는 약 400kg. 빙 조그맣게 작게 진짜요. 깨라 내려간다. 왜 얼음이랑 넣고 하는 거예요? 얼음 안 하면 고기가 말라요 이게. 가자미 한 상자의 무게는 약 25kg에 달한다. 자비와 선별, 세척, 보관까지 끝내야 비로소 한시름 놓을 수 있다. 기름 가자미를 잡는 선원들의 온 몸도 진액으로 뒤범벅이 된다. 묵묵히 일하는 뒷모습에서도 피로가 묻어난다. 고기 정리 작업 끝나면 바로 양반인 거네요. 이 정도 되면 고기 작업 정리 작업 끝나면 바로 양방 들어가죠. 하루 10번 이상 그물질이 계속된다. 낮에 할 때하고 밤에 할 때하고 뭐가 틀려요? 낮에는 사람들이 앉아도 이게 딱 돼 있지만 밤에는 똑같은 국이라도 많이 피곤하지 밤에는. 새벽 5시 두 번째 양망이 시작된다. 양망 작업은 언제나 격렬하게 시작된다. 밧줄이 무사히 다 올라올 때까지 양망기 옆 작업자들은 안심할 수 없다. 양쪽에서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네. 왜요? 그러면은 부상이 찐 거예요. 방황은 올라오겠지. 올라타기도 올라타고요. 그쪽에 덮고 타야 되고 앞에 물기 올라오는 것도 봐야 되고. 어구를 바닥에 가라앉게 해주는 쇠사슬도 위협적이다. 망망대해에서의 외로운 싸움. 그물에서는 차디찬 바닷물이 비처럼 쏟아진다. 그물 코에 고기가 걸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 그물은 예사롭지가 않다. 2톤 무게의 그물을 지탱하는 와이어도 버거워할 정도다. 그물이 균형을 잃으면 선원들을 덮칠 수도 있다.
힘을 똑같이. 천천히. 배 안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안쪽으로 임마라. 그래, 안쪽으로. 그쪽으로 고만이 앞으로 와. 같이 가라. 그래. 진땀 났던 시간을 뒤로하고 그물 안에 숨죽여 있던 은빛 고깃대가 갑판 위에서 장관을 이룬다. 예상치 못한 수확이다. 지금 올라온 건 다 뭐예요? 그거예요. 청어? 청어는 과메기로도 유명하다. 청어를 꾸덕꾸덕 말린 과메기는 구룡포의 특산물이자 겨울 진미다. 없네요, 가자미가. 요새는 수온이 바뀌면서 가자미 수십 상자가 나던 자리에 청어가 나오기도 한다. 청어 지금 잡았잖아요. 이거 네. 어떤 용도로 써요? 통발이나 통발 밑감용으로도 하고요. 요런 장거는 전부 거의 다 사료로 가죠. 청어라도 잡히면 좋지만 크기가 작은 게 아쉽다. 이 산더미 같은 고기 가운데 가자미는 단 2상자뿐이다. 이걸 잡아야 되는데 없네요, 없어. 왜 청어보다 가자미를 더 잡고 싶어요? 일도 sul고 돈도 이게 더 되고. 배 안은 청어로 발 디딜 틈이 없다. 만선은 늘 기분 좋은 일이지만 청어를 다 정리하려면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막막하다. 마치 모래를 나르는 공사장을 보는 듯하다. 청어에 발이 묶여 한 발짝 옮기기도 어렵다. 아무리 퍼날라도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허리는 끊어질 듯한데 마음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다. 정리하는 게 끝이 없어요. 언제 주세요? 오셔요, 이거 청어방 하면 실시간 없어요. 동해에서 가장 흔했던 청어는 이상수온으로 30년 전 갑자기 사라졌다가 최근 다시 등장했다. 청어가 없는 사이 과메기 자리는 사촌격인 꽁치가 대신했다. 60kg 상자에 담긴 청어는 모두 50상자, 3,000kg이 넘는다. 기진맥진한 사이 아침은 눈부시게 찾아온다. 아무리 씻어도 청어 비늘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바닷물로 씻으면 안 좋아요. 아, 좋아요. 겨울에는 차라리 물이 더 따뜻해요. 바람보다가. 따뜻한 커피 한 잔에 경직됐던 근육도 풀어지는 듯하다. 이런 시간이 좋죠. 잠깐 쉬는 시간이. 그나마 뭐한 1, 20분씩 잠깐 허리도 좀 펴고 그런 시간이라도 좀 있어야죠. 짧아서 더 소중하다. 오전 9시 조업 7시간째다.
작업복에도 피곤이 겹겹이 쌓여 있다. 쉬지도 못하고 또 하시는 거예요? 네. 원래 청어발이 하면 쉬는 시간 없어요. 네, 밥 먹을 시간도 잘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을 쓸어내릴 일이 펼쳐진다. 방금 바다에서 건져 올린 로프는 사방으로 물을 튀긴다. 여기 제일 위험해 여기. 왜요? 사람이 사고 나는데 여기서 사고가 나라. 한번 차고 들어비고 사람 때리비고 심하야 이거서. 백신 아니면 죽고 는 기지. 진짜 위험한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안 믿긴다. 양만기와 어구는 언제든 무기로 돌변할 수 있다. 그래서 양만기 옆에는 가장 노련한 선원이 자리한다. 바다에 그물을 내린 지 40분. 기대를 안고 다시 그물을 끌어올린다. 요란한 갈매기 소리. 이번엔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 갈색과 은빛이 뒤섞인 그물 안은 살아 움직이는 고깃대로 눈이 부시다. 청정 지역에서 갓 잡아 올린 기름 가자미다. 양식이 없는 가자미는 100% 자연산이다. 수십 종에 이르는 가자미류는 모양이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게 참가자리죠? 네. 대부분도 다르죠. 체형도 이게 날씬하고 요건 약간 넓고 요건 약간 좁고 이게 생각보다 기름기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요? 네. 기름 가자미는 전체 가자미 어획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동해안 특산종이다. 지방이 많아 구워 먹어도 특유의 고소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사장님 이거 크기 몇 가지로 선별하는 거예요? 5가지요. 요거는 뭐 한 5, 6만 원 선, 요거는 7, 8만 원 선, 저거는 12만 원에서 13만 원 선. 오 차이가 많네요. 네, 많아요. 그러니까 선별을 해야죠. 기름 가자미는 크기는 작아도 손이 많이 간다. 선원들에겐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다. 기름 가자미를 반건조시켜서 찜이나 조림을 해도 그 맛이 일품이다. 새벽 2시부터 10시간 넘게 꼼짝 않고 버텨온 두 발은 뻣뻣하게 굳어간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힘들어도 해야죠. 할 수 없잖아요. 아직은 매서운 바람과 흔들리는 배의 진동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낸다. 그런데 이때 대안이 술렁거린다. 귀한 볼거리라도 있는 듯 제작진에게 손짓한다. 돌고래요. 동해안에만 3만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뭐 미워요. 왜요? 독일 정부니까요. 선별 작업이 막바지로 향하자 한쪽에선 가자미를 손질하기 시작한다.
이들의 작은 배는 아직 한 끼도 채우지 못했다. 투박해도 이 안엔 동해의 바다맛이 한껏 녹아있다. 살았을 때 금방 올랐을 때가 제일 맛있죠. 살아있는 거 까딱거릴 때. 오돌오돌 씹히는 맛이 좋은 가자미 회에 식초와 채소, 고춧가루를 버무려 만든 무침은 잃었던 식욕까지 찾아준다. 이 밥상 하나를 받기까지 많은 땀을 흘렸다. 무엇보다 갓 잡아 올린 가자미로 만들었으니 더 긴 말이 필요 없다. 맛있어요? 예. 그런데 분위기를 깨는 경적 소리다. 다른 배에서 구조 신호가 왔다. 이 배는 날개에 뭐가 끼기갖고 힘 못 차고 안 돌면은 밑바닥에 등까지 올라오는데 산들 보기에 뭐가 풀을 닦거나고 그런 한게 있지. 기계가 고장이 나가고 끌고 가야 된다 안 하나. 멈춰선 배를 그대로 두면 망망대해를 떠다니다 난파선이 될 수도 있다. 그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배사람들끼리 모른 척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나와! 왜? 왜? 이 배를 구하는 대신 오늘의 조업은 중단해야 한다. 그런데 또 심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 배가 사라졌다. 터졌어요. 빨리 좀 올라와, 좀 올라와. 아, 점프가 돼야 끌어올리지. 양쪽 배의 안전이 걸린 만큼 모두들 신경이 곤두선다. 설상가상 같이 위험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다행히 배는 멀리 가지 않았다. 항구까지 로프로는 무리다. 길 잃은 배와 이번에는 아예 접합을 시도한다.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 뜻밖의 조업을 중단하고 만다. 바다에서는 육지와 같은 편안한 일상을 기대할 수 없다. 너무 잡수서. 배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식어 빠진 음식 맛은 예전만 못하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척박한 여건이다. 빨리 먹으라. 항합니다. 어느덧 창밖은 벌써 육지로 변해 있다. (12시간) 만에 다시 돌아온 구룡포항. 간밤에 잡은 기름가자미 경매가 벌써 한창이다. 드디어 육지에 도착했다. 곧바로 하역 작업이 시작됐다. 기름가자미 수확량은 모두 50상자. 한 상자당 20kg씩 모두 1000kg에 달한다. 갓 잡아 올렸을 때 가장 살이 쫀득한 기름가자미는 담백한 맛으로 미식가들에겐 놓칠 수 없는 별미다.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포항, 대구, 뭐 멀리는 서울까지 올라가고.
이거는 거의 회용으로 많이 회를 다 거의 다 회로 하기 때문에. 작을수록 뼈가 연하기 때문에 횟감으로는 작은 가자미가 더 귀한 대접을 받기도 한다. 경매가 시작되면 선원들은 성적표를 받듯 초조하다. 가격은 어떤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 다운된 수준. 이때가 가장 속상할 때라요. 조금은 씁쓸한 마음으로 이번엔 청어 하역을 시작한다. 그 양이 무려 5톤. 선원들은 바다에서도 육지에서도 고대다. 다 내리려고 하면 시간 어느 정도 걸려요? 앞으로 2시간. 많이 잡으면 그만큼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뱃일. 청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힘들지 힘 안 든 수가 있어. 힘들어도 빨리 쳐야지 말이 쉬니까. 몇 번을 퍼날랐을까. 이제야 비로소 바닥이 드러난다. 트럭 한 대를 가득 채우고도 부족하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다. 하루에 당근성 어떠세요? 올 끝나면 못 느끼고 시원해 좋지. 오늘 없으면 내일 느끼고 항상 내일 있다요. 아무래요. 꿈을 갖고 해야지 뭐. 바다 일은 배에서 내려가야 완전히 끝이 난다. 다음날 새벽 2시. 항구는 변함없지만 바람이 제법 부는 날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는 어떤 것 같아요? 날씨는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이렇게 나가실 때 기분이 어떠세요? 설레지요. 당시 바다에 나간다는 자체가. 바람은 좀 불지만 어떤 주의보도 없었다. 그러나 바다로 나갈수록 파도가 심상치 않다. 심하게 요동치는 배 안. 선장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하다. 욕심이 화를 부를 수도 있다.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들어갑니다. 아 진짜요? 아 이렇게 나왔다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상한 게 하는데 직접 날씨가 나와보면 바람이 많이 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게 나왔는데 고기도 못 잡고 가시면 좀 그러겠어요. 새벽부터 왔는데. 그물 한번 내려보지도 못하고 다시 육지행이다. 착잡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바다를 거스를 수는 없다. 이후로 3일 동안 가자미 잡이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드디어 구룡포에 편안한 날이 찾아왔다. 오늘만큼은 선원들의 발걸음도 가볍다. (3일) 만에 바다로 나가는 그물도 재정비가 필요하다.
오랜 기다린 만큼 바다가 풍성한 수확을 내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지금은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 약 1시간 반 정도 우리 3일 쉬었다 아닙니까? 3일 쉰 거를 좀 복구해야지. 만선의 설렘과 혹시 모를 사고의 위험이 언제나 공존하는 바다. 때론 바다에 순응하고 때론 바다와 싸우면서 고기잡이는 계속된다. 드디어 4일 만에 투망이 시작된다. 선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게 투망 준비를 한다. 1km가 넘는 어구가 차례로 물속에 뛰어든다. 한 시간 뒤 양망을 앞둔 긴장의 시간. 드디어 물속에 잠겨있던 대형 그물을 끌어올린다. 과연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하루가 아닌 며칠을 손꼽아온 순간이다. 그물은 한눈에 보기에도 제법 묵직하다. 선원들의 기대만큼 그토록 기다렸던 가자미가 이제야 그물 가득하다. 이 정도면 좋게 30상자는 채울 수 있다. 많이 올라온 거예요? 네, 해보 걸어온 거죠. 많이 올라오니까 어떠세요? 기분 좋죠? 간만에 가자미 풍년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힘겨운 선별 작업도 이렇게만 잡힌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파도가 잔잔해진 바다. 선원들은 마음 놓고 그물을 올린다. 거대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그물. 그 안에 그물이 휘청거릴 정도의 청어가 아낌없이 쏟아진다. 풍성한 수확에 선원들은 모처럼 마음이 든든하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양망과 투망. 황금어장을 만난 덕에 올리는 그물마다 고기 풍년이다. 바다는 그렇게 이들을 위로해준다. 그냥 삶의 텃밭이죠. 직장이죠, 직장. 바다만 나가면은 오로지 고기 잡는 데만 신경을 쓰니까.